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댕기왕자 주식 시황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는요, IMF 전 세계 GDP 성장률 하향 조정 괜찮을까? 수소차 테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잡아보았습니다.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향을 또 들어가기 전에요. 시향 복귀를 계속 하자면요. 지금 현재 흐름은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경기 민감주에서도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신업종은 2019년 1분기에는 부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요. 통신업종은 2018년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반대 포지션을 잡아보고요. 조선업종은 작년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러나 이 흐름이 뭐 엄청난 대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이런 좀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을 보시면요. 증권업종 또한 증시가 오버슈팅 국면 2000포인트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뷰를 드렸었고요. 이번 주는 증시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세적인 흐름, 차익 실현에 따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을 또 보시면요, 바이오 업종은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개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순간을 기록을 하였지만, 이제 올해나 이제 내후년까지 뭐 2% 아니면 뭐 2.5%까지 2018년보다 2배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2018년보다는 2019년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2018년 연중 최저점까지 2019년이 다가올 한 번 마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화학 업종, 에틸렌 계열 쪽 순수화학 업종은 여전히 부정적인 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황 자체가 작년에 피크를 찍고 현재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뷰를 유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테마를 보면요, 수소차라고 썼네요. 수소차 테마를 보면요. 섹터로 인정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단기 테마주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수소차 테마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까지는 이슈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섹터 중에 2차 전지 sek터 보시면 중립적 뷰를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 뷰라는 것은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는 의심이 전혀 없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섹터 배터리 쪽은 오히려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LG 화학이 있죠. 이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보고 갈까요? LG 화학을 보시면 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작년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30만 원 초반대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이때는 충분히 싸게 사서 주식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를 보시면 삼성 SDI 또한 2017년 상승 이후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죠. 흐름 자체는 LG화학보다 삼성 SDI 추세 흐름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20만원 초반대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이쪽 가격이 온다면 충분히 주식을 사서 모아 나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중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G는 통신 3사를 제외한 5G 장비 섹터를 보시면 저 또한 이 섹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주가가 이게 일자로 가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 다음에 이제 섹터 업종뿐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월간지에서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독점적인 기업, 그 다음에 시장 지휘력, 그 다음에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벌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개별 종목들 또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러줄 때 조금씩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매집을 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섹터가 있습니다. 고령화 수혜주라고도 하는데 이 고령화 수혜주는 장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스피 시장은 PBR 0.8배 수준에서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거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주식을 팔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되는 자리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8 밑으로 깨진 날이 PBR 자체가요. 1월 7일과 1월 8일이네요. 1월 7일과 1월 8일에 0.8배 미만 수준까지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연중 최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 한국 증시 상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고 현재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는데 간격을 좁히려면 이 장사에서 돈을 번 영업이익이 급락을 하거나 증시가 상승을 하여서 자산 가치가 올라와서 이걸 간격을 메꾸는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겠죠.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여서 이 간격을 메꾸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증시 상황은 여전히 뭐 우려감들 당연히 존재하겠죠. 아예 악재가 없는 상황은 없으니까요.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나 이미 과도하게 할인된 위험 자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뭐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도 미국이 뭐 어느 정도 중국에 뭐 관세를 폐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현재 분위기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물 경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실물 경기가 좋아질지 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우려감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물 경기 논란과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반대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이슈가 더 재부각될 가능성도 훨씬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선제적으로 2018년 하반기에 선제적 위험 관리를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전에 주식을 다 팔고 뺐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이미 언더슈팅을 해서 이미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할인된 위험 자산을 그냥 이게 뭐 기업 실물 경기 논란이 있고 기업 실적 우려감이 상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과연 더 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핵심은 한국 증시가 영업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산 가치로만 평가받고 있는 자존심을 매우 구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언더슈팅에 대한 10월 저점이 언더슈팅이었죠. 10월 이 언더슈팅에 대한 이걸 이제 해소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이게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2017년처럼 꾸준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을 조금 높여 나가는 흐름이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확률이 가장 또 높기도 하고요. 중국 정부가 15일 합동 설명서를 발표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유동성을 이빠이 공급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의 경우 이미 2차례 지준율 인하 결정을 했고요. 춘절을 앞두고 이례적인 유동성, 매우 이례적인 유동성을 시장의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그렇죠. 그 얘기를 지난번에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방 자체는 모든 투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생겼다. 우리 한국 시장의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주가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그쪽을 하방을 터치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금이 1.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돈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어떤 종목부터 살까요?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부터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살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 IT 섹터부터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역순으로 2018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1월 2주차나 3주차나 그때 제가 예상한 대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 하락률 주된 요인들 보시면요. 6월부터 볼까요? 네, 수입 관세, 무역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게 컸죠. 이게. 예. 파월 의장의 롱웨이 발언이 이르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굉장한 시장의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00포인트 이쪽은 저는 언더슈팅 구간.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쪽 금리에 대한 우려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증시 자체가 여기까지 2250에서 이쪽 이 라인선까지는 올라와줘야 언더슈팅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방 가진 않겠죠.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이 가장 싼 구간, 이 구간이 형광펜을 친 이 구간이 가장 쌌던 구간으로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과도한 언더슈팅 과정을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진시장 대비 국내 PBR 할인율을 보면요. 2010년 이래로 최고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퍼 종목이 굉장히 나뒹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흥시장 대비해서도 국내 할인율을 보면 2010년 이후 가장 큰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회복을 했네요. 어느 정도 최저점 구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언더슈팅 구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더슈팅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IMF 총재 발언이라고 이런 이슈가 나왔었네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조금 기자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다가 이런 이슈를 가져온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IMF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성장률이 2019년 3.5% 안 좋다. 작년보다 올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IMF의 이런 예상치가 항상 맞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IMF든 어느 경제 연구소든 모든 사람들이 올해 성장률을 예상을 하는데 그 성장률대로 그대로 간 적이 10번 중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냥 흐름 그리고 이제 온도 경제의 온도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그런 걸로 따져야지 이게 정확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선진국 자체가 조금 2018년보다 2019년도에 하향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IMF 이런 경제 전망치가 하향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또 증시가 또 2000포인트를 깨고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내려갈 확률은 지극히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일하게 좀 상향을 한 데를 보시면 인도와 일본 쪽만 상향을 했죠. 인도 시장은 굉장히 신흥국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시장 중에 하나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향 조정치가 한국 시장 추세 하락의 시발점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둔화 우려감들이 자극이 되면 될수록 또 반대 급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장기적인 시각인데 2020년도에 신흥국에 투자하라. 예, 신흥국 중시에 투자하라.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 중에 뭐 금리, 환율, 주가의 관계는, 그리고 4차 산업 장세와 대세 상승 장세에 대한 댕기 왕자의 생각이라는, 예, 그 방송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1편부터 2편까지 찍었는데 1편, 2편을 보시면 왜 댕기 왕자가 2020년도에 신흥국 증시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 전기차 섹터를 또 살펴보시면요, 오늘 수소차 섹터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죠. 차트를 볼까요? 대우부품 오늘 7% 빠졌고요. 일진다이아 2%, 2.99, 인지컨트롤 9.66 하락, 세종공업 마이너스 10.32, 동아화성 마이너스 5.83, 병화홀딩스 마이너스 8.69. 그쵸? 이게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창오토텍은, 네, 성창오토텍은 오늘 2.56% 정도 상승했네요. 근데 대부분 주가가, 네,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다.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예. 주식차를 그냥 잃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삼아 하는 건 몰라도 여기서 인생을 걸고 뭔가 주식 투자를 좀 해내겠다,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수소차 이쪽 섹터라고 말하기 조금 네, 섹터로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소차 섹터가 전기차나 바이오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 과거 전기차 2차 전지나 아니면 바이오, 셀트리온 상승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 바이오 섹터는 그때 한국만 간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한국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2차 전지 섹터도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동시에 상승했고, 바이오 또한 바이오가 갈 때 한국의 셀트리온이나 여러 바이오 섹터만 한국만 간 게 아니라 그때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소차는 어떻죠? 이번에 수소차가 간다고 전 세계의 어떤 수소차 섹터의 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만 지금 수소차 어쩌고 해서 가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 섹터로 진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트렌드를 자체를 보면 이미 전 세계 스탠다드는 이미 전기차로 끝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소차를 양산하겠다, 전기차 대신 수소차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소차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도 당연히 전기차와 함께 같이 공존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글로벌 트렌드 바람을 일어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섹터가 아닌 테마로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다. 지금 시장 자체, 글로벌 기업들 자체는 전기차를 할까, 수소 전기차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기차로 자기들 미래를 건 거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뉴스냐면 인원 3,000명을 감축하겠다. 왜 감축하냐 하니까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 무한 경쟁, 전쟁이 시작됐다. 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읽으면 그 기사에 내면화되어 있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무한 경쟁이 돌입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예, 경쟁이 시작됐다고 지금 테슬라가 회장이 말한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쪽에는 분명히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 자체, 시장의 파이 자체가 드디어 태동을, 전기차 시장이 계속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갔고, 이제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그 안에서 어떤 거를 할 거냐, 어떤 걸 할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빵 주식들이 있죠. 그 주식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플랫폼, 그죠? 이 플랫폼에 대한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준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 시대에 이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 돈이 되는 뭐 어떤 상품,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시장은 4차 산업 시대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플랫폼을 선점을 하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한 주가 프리미엄을 줬고요. 이제는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만 주가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물음을 던지죠? 그래, 너네 플랫폼 잘했어, 잘했어. 글로벌 독점 잘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모일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느냐를 우리한테 보여줘.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이런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이미 이쪽으로 전기차랑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고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조금 더 지울게요. 여러분 손정희 아시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 손정희 회장이 그 뭐죠? 그 우버. 우버나 이런 공유 업체, 공유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하죠. 공유 자동차, 공유차.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 그리고 좀 더 아이러니하게 보면 사업이 지금은 잘 될수록 적자가 더 쌓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왜 손정희는 이 공유 시스템에 투자를 한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여기서 만약에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한정적이겠죠. 자기만 끌고 다니니까요, 그죠? 아니면 많아봤자 자기 가족들. 근데 이 공유차는 어떻죠? 데이터가 다른 사람과 취합을 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양이 자가용과 다르겠죠. 여기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손정희는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차, 여기에 적자 기업인데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경쟁자가 못 나오게 한다는 거.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지금 파일을 이미 선점을 하겠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대항하여 이걸 이미 선점해서 너네 오지마, 너네 할 생각도 하지마, 이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 제2 치킨 게임이 시작을 됐어요. 누가 이길까요? 반도체 중국이 이길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길까요? 저는 삼성, SK, 마이크론이 이긴다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이긴다에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글로벌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가려면요, 이거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를요. 하나의 스마트폰이 생긴다. 그래서 이 자동차도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이 되려면 반드시 5G 통신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고 IoT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5G가 돼서 IoT 시대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자율주행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분들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면 이 순서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5G, IoT, 그 다음에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를 해봤자 주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다. 그럼 차에서 뭐 할 거야, 사람들은? 운전대에서 자유로워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둥그렇게 앉아서 뭐 할 거야, 여기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네, 그냥 조선업종은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좋을 것이고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거죠. 실적 또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를 하지만 대세 상승적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풍산 한번 볼까요? 풍산하면 구리죠. 구리라는 것 자체가 이 전선이랑 전기가 가장 많이 통하는 어, 품목이 금인데 모든 전선을 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과거에도 근데 이 구리를 또 이게 몰래 이게 만약 국가에서 사서 전선을 연결했다고 치면 이 구리를 몰래 빼서 파는 뭐 그런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리를 보시면 경기 선행 지표다. 그 무슨 말일까요? 구리가 좋으면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구리가 나쁘면 경기는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경기 선행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풍산 또한 경기 민감주에 속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은 괜찮죠. 풍산 주가가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증시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봉으로 볼까요? 네, 2008년, 2009년, 네, 이때 증시 좋았죠. 경기도 좋았죠. 네, 이때 하고 2011년 이후에 설비 투자가 마무리되고 계속 하향.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았을 2016년, 17년에 또 상승. 그리고 2018년에 또 하락. 네, 경기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좀 보시면요. 네, 지금 이게 10월 때 빠졌죠. 이 구간은 이제 언더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실제적인 바닥은 32,000원대에서는 32,000대가 좀 무난한 바닥대다. 지금은 그 전에 떨어져서 언더슈팅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엔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세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처럼 추세를 형성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은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좋지가 않지만 아마도 그 반도체 업황에 반전을 하는 추세는 올해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 그러나 이제 주가는 5개월 전에 선행한다는 그동안의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보시면 4분기에서 5개월을 선행을 하며 주가 자체는 2분기에서 한 3분기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지금 1분기죠. 그래서 1분기에 뭐 반도체 주식들이 뭐 다이나믹한 상승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락이 멈추고 옆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 중에서 한 번 더 뺄 수는 있지만 바로 또 상승을 해서 이 박스권 흐름을 뭐 2분기, 3분기까지는 유지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추세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주가를 보셔도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랑 연동되고 지수를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4만 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3만 6천 원대 뭐 이 가격이 만약에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온다면 이거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미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많이 이격을 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꾼 상황인데 이것 또한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전한이 제2의 치킨 게임, 제1의 치킨 게임에서 세 그룹이 독점을 하고 나머지 다 죽여놨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2차 대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굴기를 통해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이 반도체가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본만 있다고 이거 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가 가격을 자기들 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가 그 전까지 그거 가격을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 중국이 아마 항복선언을 할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복선언하면 2차 치킨 게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면 그때부터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자기들 마음대로 또 가격을 올리면서 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의약업 쪽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반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오늘 1%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그냥 여전히 매수세는 약하다. 매도 강도가 강하다. 네, 수급 자체로 보시면 외국인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분기에는 계속된 의약업종의 약세 흐름을 예상합니다. 오늘은 수소차가 잠잠하더니 이제 남북 테마주가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조금 주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소차 갔다가 또 남북 경영 갔다가 뭐 이렇게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중국 소비주 섹터들 있죠.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오늘은 보니까 토니모리, 에이블 CNC,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7%, 6%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중국 소비주 섹터들이 춘절 연휴를 앞두고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섹터는 이제 과거에 중국 한한령이나 사드 이런 구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가장 싼 구간을 형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결국 해소될 문제다라고 예전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화장품은 이런 아모레나 이런 대형 쪽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이쪽보다는 OEM나 ODM사 코스맥스 글로벌 1위 기업이죠. 한국콜 막 이쪽에 조금 물론 주가가 지금 싼 편은 아니지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 쪽이 있는데 둘 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미 실적 따라 주가가 갔으면 한참 올랐어야 되는데 이쪽 면세점 쪽은 약간 실적이랑 연동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호텔신라보다는 신세계 쪽이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쪽은 계속해서 약간 좀 더 장기로 보시고, 대장주의 CJ ENM을 비롯하여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